저번 시간까지 이제 마음의학의 개척자들이라는 주제로 뭐 5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주제로 또 마음과 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뭐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과 몸의 관련성과 뭐 그런 법칙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례와 증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어떻게 마음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겁니다. 여기서는 이를 증명하는 다양한 사례와 공신력 있는 문헌들을 토대로 해서 마음과 의식이 몸과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57쪽에 나옵니다. 마음이 몸을 바꾼다. 그 첫 번째로 믿음과 상상입니다. 마음이 몸을 바꾼다. 믿음과 상상. 믿음과 상상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참 이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57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1920년대 프랑스에서 한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사형 집행일에 진행된 모종의 실험이 생각의 힘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집행인들은 단두대에 끌려 나온 죄수의 머리를 칼날 아래에 놓고 나서 죄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칼날 대신에 무거운 널판이 마치 칼날인 듯한 소리를 내면서 목 위로 쿵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치 핏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도록 따뜻한 물을 죄수의 목 위로부터 척추를 따라 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7분 만에 의사는 그 죄수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목이 잘렸다는 죄수의 생생한 자기 암시가 실제 칼날이 아닌 널판이 떨어졌음에도 결국 스스로를 죽인 것입니다. 과연 생각의 힘이 이처럼 강력하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컨대 생각의 힘으로 불 위를 건너고 칼날을 튕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였고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무한능력,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는 미국 최정상의 동기 유발 강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자기 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워크숍에는 1회에 평균 3,000명 이상, 지금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흘짜리 워크숍의 첫날 저녁에 모든 참가자로 하여금 맨발로 시뻘건 숯불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 숯불의 온도는 자그마치 1000도에서 2000도로 삼겹살이 지글지글 탈 정도이며 숯불 더미의 길이도 10여 미터가 좋게 넘습니다. 그의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숯불 걷기가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어서 그런지 많은 참가자들이 유튜브에 자신들이 숯불 위를 걷는 장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워킹이라는 검색어로 찾으면 언뜻 보아도 100개 이상의 동영상이 뜹니다. 그 중에 한 동영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숯불 주위에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꽝꽝 울려 퍼지는 속에서 사람들이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연단에 선 라빈스가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뭐 이게 원문은 이거던데, 뭐 생각나는 원문, 그 원문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My body will do whatever it will take to protect itself. 그게 원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 말이 모두의 마음에 어느 정도 젖어들 무렵에 주최자가 제일 먼저 숯불 위를 건너가고 이었고 참가자들도 그 말이 진실인 듯 숯불 위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발을 대지 않습니다. 간혹 두려움을 다 떨치지 못한 사람에게 물집이 약간 생기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전하다고 믿으면 불조차도 그냥 밟고 건널 수 있다는 말일까요? 더욱 놀랍게도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원래 숯불 걷기 창시자는 톨리 불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1948년생이더라고요. 라빈스는 1983년에 톨리 불칸으로부터 숯불 걷기를 배웠습니다. 70년대 불칸은 세계 최초로 숯불 걷기 행사를 주최했고 일반 대중에게 이것을 교육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숯불 걷기 교육 연구소 Fireworking Institute of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는 숯불 걷기 연구 교육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강사도 배출하고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그의 숯불 걷기는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대유행을 일으켜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메트라이프 등의 유명한 회사들까지 다투어서 숯불 걷기를 통해 임직원의 자신감을 고양시키게 되었습니다. 톨리 불칸은 세미나에서 숯불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깨진 유리 조각 더미 위를 걸어가기, 철봉 휘기, 맨손으로 벽돌 깨기, 목 울대로 화살 부러뜨리기 등의 기술까지 일반 참가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해서 미국의 방송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톨리 불칸은 의식이 변성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거나 소수에게만 전승되어 온 종교의식의 비기들을 누구나 일상의식 상태에서 간단하게 신념만 바꾸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체험 이후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와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마음의 힘은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Fireworking Star라는 그 검색을 치면은 톨리 불칸의 워크숍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책 EFT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에 보시면은 159쪽에 그 장면들을 포착한 캡처한 사진들이 있고요. 거기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의 러너 연구소에서는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서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상만으로도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총 30명의 건강한 청년들이 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갑 집단은 8명인데 저항이 걸린 새끼손가락을 편다고 상상했고 을 집단은 저항이 걸린 팔꿈치를 굽힌다고 상상했고 병 집단은 또 8명인데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정 집단은 6명인데 실제로 새끼손가락 운동을 했습니다. 훈련은 주 5일 하루에 15분씩 12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갑 집단은 상상만으로도 새끼손가락의 근력이 35% 늘었고 을 집단은 팔 근력이 상상만으로도 13.5% 늘었고 정 집단은 실제로 운동을 했죠. 새끼손가락 근력이 53% 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병 집단은 근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운동한다고 상상한 사람들은 해당 근육이 실제로 강해진 것입니다. 근력이 강해지는 기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들이 상상할 때 대뇌 운동 피질의 뇌파가 아주 활성화되는 모습이 검사기에 측정되었습니다.
상상을 통해 대뇌 운동 피질에서 해당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강해져서 근육 또한 강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실험은 마음이 몸과 근육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근력 운동이 힘든 사람일지라도 누워서 운동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을 단련할 수 있음을 이 실험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과 믿음은 어디까지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미국의 마릴린 킹은 1976년 베를린 올림픽의 여자 근대 5종 경기에서 3등을 했고 다음번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훈련에만 전념할 각오였는데 앞불사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척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걷기는커녕 돌아 눕기도 어려워서 침대에 묶여 있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누워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올림픽에서 3등 안에 들 거야. 이 결심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선수라면 경기를 위해 17시간의 훈련을 매일 해야 하지만 그녀는 다쳐서 그럴 수 없는 처지여서 대신에 상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집에서 세계기록 보유자들의 경기 장면을 보고서는 자신이 이것들을 직접 해내는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녀는 경기장으로 직접 나가 힘들게 겨우 걸으면서도 최선의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정말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상상훈련만으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상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고 이에 상상이 실제와 마찬가지로 온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5년에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서 그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상상에 의해 뇌에서 실제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상상훈련의 경험을 살려서 현재 IBM, 제록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T&T 등의 기업들에서 상상을 통해 성과를 올리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모리스 굿맨은 35살에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영업사원으로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적을 올려서 이미 부와 명성을 얻고 새 자가용 비행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3월 어느 날 오후 모리스 굿맨이 타고 있던 자가용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굿맨의 경추 1, 2번이 완전히 망가졌고 척추 전체가 심하게 뭉개지고 온몸의 근육마저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횡격막을 움직여서 숨을 쉴 수도 대소변을 볼 수도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은 겨우 눈꺼풀 정도였고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명한 동기유발 강사이자 저술가인 지그 지글러의 강의 테이프를 매일 들으면서 상상훈련을 했습니다. 공기 튜브를 목에 꽂고 생활하던 그는 스스로 숨을 쉬는 상상을 거듭한 끝에 결국 다시 스스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 주변 근육까지 마비되어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는데 숨을 쉬는 상상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스스로 숨을 쉬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는 걷는 상상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12월에는 제 발로 걸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3월에 그래서 12월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전신마비에서 이제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에서 풀려난 거죠. 완전 기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미러클맨입니다. 기적인간.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해졌고 그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동기부여 및 자기개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그를 기적인간, 미라클맨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이 별명은 그의 본명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거 원문은 이겁니다. Man become what he think about. A man become what he think about.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자,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2007년에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호텔 청소원 44명을 모아서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그들의 청소일이 상당한 양의 운동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와 유인물 등으로 이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집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주 뒤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업무가 곧 운동이 된다고 믿은 집단은 평균 1kg의 체중이 빠지고 혈압이 10% 떨어지고 체지방과 체질량 지수와 허리 치수도 줄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듣지 않은 집단은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일한 일을 했음에도 생각의 차이만으로 이런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호텔 청소일이 엄청 힘들잖아요. 호텔 메이드라고 하는데 힘든 일인데 그게 운동이 된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게 마치 진짜 운동한 것처럼 작용해서 살이 빠지고 혈압이 떨어졌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은 일은 똑같이 했는데도 살은 그대로고 혈압도 그대로더라 이거죠.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 가지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서도 운동 효과를 내려고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걸 응용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계단이나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계단을 하나 오를 때마다 앉았다 일어서기 한 번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단을 200개 올랐다 그러면은 피트니스 운동 200번 한 거, 다리 운동 200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치 오늘 피트니스 다리 운동 한 200개 한 것처럼 200계단 오르면 200개 한 거잖아요. 300계단 오르면 300개 한 거고. 그러면 오늘 마치 헬스장에 가서 다리 피트니스 운동 한 300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항상 빵빵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이거 실제 이런 걸 배우면 실제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해 봅니다. 예. 뭐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할 때 이 모든 게 나한테 운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뭐 밀대걸레로 뭐 30평 집을 닦았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 내가 팔을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뭐 한 500번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했다. 그러면 팔 운동 500번 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피트니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더 또 운동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예일 대학의 건강노화 연구 계획, 연구 프로젝트에서 2,812명의 노인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아이들러 등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질병, 신체 능력, 부정적인 생활습관, 예를 들면 음주, 흡연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 수준이 수명을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인자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생각한 남성 노인은 좋게 생각한 남성 노인보다 무려 6.75배나 사망률이 높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여성 노인도 좋게 생각한 여성 노인보다 3.12배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사망률의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겠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 수준, 로스코우 점수 로스코어 점수는 노인들의 건강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로스코어 점수, 흡연, 당뇨의 순으로 수명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 수준, 로스코어 점수, 당뇨, 체질량 지수, 흡연의 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배를 피지 않거나 병이 없거나 신체 능력이 좋은 것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나는 건강하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장수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나는 건강하다 믿는 게 가장 확실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가 이게 무려 2,800명, 거의 3,000명에 달하는 노인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과 상상은 가장 강력하게 몸에 작용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과 상상, 이 화근이죠. 화근과 상상. 이거 엄청 많이 이용하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꼭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화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처음 응용해 본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오래 전인데, 한 8년 전인가요?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화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마침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인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계속 깨어서 일을 했더니 목이 되게 뻑뻑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저는 주로 목이 뻑뻑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뻑뻑했는데 마침 또 그 주말에 쉴 수가 없고 친한 후배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그 장례식장에 가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장례식장에 그 후배에게 가는 길에 이 화건을 한번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목이 너무 뻑뻑해서 제대로 옆으로 돌리기도 힘들 정도여서 그때 어떤 화건을 했냐면 내 목이 편안하다. 내 목이 편안하다. 내 목이 편안하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그 틈틈이 이제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또 화근하고 또 가서 이제 장례식에서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상주에게 인사 절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틈나는 대로 내 목이 편안하다, 내 목이 편하다 했는데 그래서 한 2, 3시간 동안 틈틈이 내 목이 편하다 이렇게 몇백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화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혀 그렇게 몇 시간 하고 나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나면 오후가 되면 더 뻑뻑해지잖아요. 오전에도 못 쉬었으니까. 또 오후부터는 목이 뻑뻑한 게 한 70% 이상 풀려버린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런 상태에서 이게 목이 풀리려면 하루 정도는 푹 잤어야지 이게 풀리는데 화관만으로 한 70%가 확 풀려버린 겁니다. 틈틈이 화관 수십 수백 번 한 것만으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 화관, 자기 암시는 정말 효과가 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 몸에 또 적용해 본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전에 일하던 한의원이 한 30년 된 낡은 건물이라서 창이 부실해 가지고 외풍이 심해 가지고 찬바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 추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히터가 있었는데 중앙 난방식으로 히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사가 가지고 다 철거해 버려 가지고 난방도 안 돼 가지고 전기 난방기로 이제 겨울엔 난방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창이 부실하니까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고 해서 엄청 추웠죠.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 겨울에 이 겨울도 이 추위도 화관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어떤 상상했냐면 제가 마치 에스키모인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나는 에스키모이다. 그러면서 제가 마치 에스키모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아, 한국 겨울은 왜 이렇게 따뜻해? 이런 식의 상상을 했거든요. 제가 마치 에스키모인인 것처럼 나는 에스키모다. 한국 겨울은 왜 이렇게 따뜻하냐? 왜 이렇게 춥지가 않냐? 이런 식으로 에스키모가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 겨울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런 식의 상상을 쭉 했죠. 아, 한국 겨울은 춥지가 않네. 이러면서. 나는 에스키모다. 그걸 이제 한 며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해 겨울에. 원래 이제 추우니까 전기 온풍기 틀어놓고 이제 내복도 입고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해 내복도 안 입고요. 그냥
내복을 입지 않고서도 그해 겨울을 아주 춥다는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추위를 안 타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서울 추위가 꽤 추웠거든요. 저한테는 서울 왔을 때. 부산 사람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부산에서는 춥다는 표현이 얼음 얼었답니다. 야, 오늘 얼음 얼었더라. 이러면 그게 엄청 춥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얼음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강도 꽝꽝 얼어붙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얼음 얼었다. 이 말이 오늘은 얼음이 얼 정도로 엄청 춥다. 이 표현이거든요. 부산은 겨울 평균 기온이 0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음 어는 게 신기할 정도로 따뜻한 곳에 살다가 서울 올라오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나는 에스키모다. 이 학원 하고 나서 서울이 춥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요즘 겨울에 추워서 힘들다 이런 생각 그 학원한 뒤로는 아직까지 그런 느낌 없이 그래서 겨울 추위에 고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내 목은 편안하다. 나는 에스키모다. 이렇게 확언 2번 해가지고 목도 편안해지고 겨울도 아주 편안하게 나게 됐죠. 자, 이게 저희 확언 경험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믿음과 상상은 우리 몸에 확실하게 작용합니다.